재미있는 영어 어원의 세계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펜싱 좋아하세요? 펜싱은 펜싱이죠. 굳이 번역하면 검술이 될까요? 그런데 이 펜싱이라는 단어 참 재밌습니다. 우리가 보통 검술이라고 하면 자신의 칼로 상대방을 찌르고 또 상대방의 칼 공격을 막아내는 기술을 말하죠. 지금의 펜싱은 스포츠 형태를 띠고 있지만 사실 그 유래를 따져보면 상대방을 죽이려고 하는 행위였을 것 같습니다. 이 점에서 보면 펜싱과 검술이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펜싱의 어원을 따져 들어가 보면 펜싱은 검술과는 좀 다릅니다. 펜싱이란 단어의 뼈대를 이루는 어원은 라틴어 펜데레입니다. 펜데레의 뜻은 to strike, 즉 치다, 때리다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펜싱이 치는 것이라는 뜻일 테니까 공격적인 의미가 있을 것 같지만 반전이 있습니다. 펜싱에는 울타리 뜻도 있습니다. 울타리는 공격이 아니라 방어를 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포인트가 생깁니다. 울타리와 to strike, 즉 때리는 것과는 어떤 의미적 연결고리가 있을까요? 영어의 세계관에서 울타리와 때리는 것, 그리고 공격과 방어에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영어학원 팬들을 통해 이 재미있는 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팬드 어군의 라틴어 어원은 펜데레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 말의 뜻은 to strike, 즉 때리다, 치다입니다. 어근 펜드와 결합한 접두사는 영어에는 대와 of, 그리고 for 세 가지 뿐입니다. 그런데 for와 결합한 단어는 단 한 개이고 그나마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대와 of가 결합한 형태를 이룹니다. defend는 방어하다, 수비하다 라는 뜻입니다. 접두사 대와 펜데레가 결합해 만들어진 말입니다. 어원적인 의미는 아래에서 때리다, 떨어져서 때리다, 멀리서 때리다 입니다. 그런데 아래에서 때리다가 어떻게 방어하다 라는 뜻으로 진화했을까요? 접두사 대에 힌트가 있습니다. 접두사 대의 방향은 아래입니다. 영어에서 방향을 나타내는 접두사를 잘 알면 단어 공부에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대는 기준선 또는 경계선 아래의 영역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다운의 뜻을 기본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향의 느낌보다는 영역의 느낌이 강합니다. 경계에서 아래로 내려가면 점점 떨어져 나가서 멀어집니다. 그래서 from과 away 등의 뜻을 동시에 갖게 됩니다. 위와 아래를 구분하는 기준선을 울타리 또는 성벽과 같은 경계라고 생각하면 적이 쳐들어올 때 경계선, 즉 성벽 아래에서 치고 때리면 그게 바로 디펜드가 됩니다. 그래서 디펜드가 막아서서 방어하다 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충분히 납득이 가는 의미의 추상화 현상입니다. 디펜드에서 이런 단어들이 파생되어 나왔습니다. 이 그림이 디펜드 계열 단어의 파생 갈래를 보여줍니다. 여기에 이런 재밌는 단어가 있습니다. 디펜던트, 즉 피고인이란 뜻입니다. 어원적으로는 방어하는 사람이란 뜻이니까 충분히 수긍이 합니다. 여기서 생각을 좀 해야 할 게 있습니다. 디펜드는 전쟁터에서만 쓰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디펜드에는 충돌을 막아내는 기술이란 숨은 뜻이 있습니다. I defend my country. I defend my country. 이것은 물리적인 방어를 뜻합니다. I defend my opinion. I defend my opinion. 이것은 논리적인 방어, 즉 생각의 방어를 뜻합니다. The lawyer defends the defendant. The lawyer defends the defendant. 이것은 법적, 사회적 방어를 뜻합니다. 영어의 세계에서는 생각도 방어를 합니다. 즉 말이 방패가 됩니다. 이러한 생각이 영어 원어민들의 토론 문화의 기초를 이룹니다. 내가 말로 어떤 주장을 하면 상대는 말로 나를 공격합니다. 그러면 나는 또 말로 방어합니다. 즉 디펜드 합니다. 누군가가 물리적으로 공격을 하면 나는 또 그것을 물리적으로 방어합니다. 즉 디펜드 합니다. 이 구조는 스포츠, 군사, 법정,
토론 등 거의 모든 사회적 영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현대 영어에서 fence는 명사로는 울타리, 장애물이란 뜻으로 쓰이고 동사로는 울타리를 치다, 펜싱을 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펜싱이 fence의 동명사에서 왔을 것으로 쉽게 추정할 수 있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이 단어는 defending 이란 단어에서 앞에 접두사 대가 줄어든 말입니다. 지금은 defense가 동사로는 거의 쓰이지 않지만 영어의 역사에서 한때는 동사로도 쓰인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fencing은 이 단어의 잔재입니다. fence 역시 라틴어 fendere에서 온 것이 아니라 defense에서 온 단어입니다. 즉 defense에서 접두사 대가 생략되어 만들어진 말입니다. defense는 defend의 명사형 단어입니다. 그래서 fence가 울타리란 뜻이 이해가 갑니다. fence의 주요 목적은 방어를 하기 위해서니까요. 즉 fence가 때리다, 즉 스트라이크에서 온 단어라는 것도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방어를 하려고 해도 맞서서 때려야 할 테니까요. 이제 이 영상 첫 부분에서 언급했던 fencing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영어 fencing은 검술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런데 검술은 공격과 방어의 기술입니다. 우리가 하는 fencing도 마찬가지입니다. fencing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지만 TV에서 보는 fencing의 하이라이트는 멋지게 공격을 성공시키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어원적 의미에서의 fencing에는 공격의 개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fencing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defending에서 대가 주로 만들어진 말이기 때문입니다. 즉 fencing의 어원적 의미는 방어하는 것입니다. fencing은 남을 공격해 해치려는 수단이 아니라 남의 공격에서 나를 방어하려는 기술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영어의 세계관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사회는 어떻게 유지되고 있을까요? 사람들의 선한 마음이 모여서 함께 사는 좋은 곳이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영어적 사고에서 사회는 선한 마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잘 만들어진 경계와 방어로 지켜지는 곳입니다. 이러한 사고가 영어권의 법문화, 토론문화, 계약문화의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defend의 파생어 중에 defensive라는 말이 있습니다. defensive의 첫 의미는 방어적인 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화를 잘 내는 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비판하면 몸이 움츠러듭니다. 말을 가리게 되고 정당화합니다. 마치 공격을 받는 것처럼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민해지고 화를 잘 내게 되는가 봅니다. 영어는 인간의 감정적인 반응도 방어로 표현합니다. 이처럼 물리적인 현상을 심리적인 상태로 표현하는 은유 확장은 영어 어휘에서 매우 흔합니다. offend는 기분 상하게 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단어의 출발점은 부딪히다 였습니다. 즉 이 단어의 어원적 의미가 사람의 감정이 아니라 물리적인 충돌이었다는 것입니다. offend의 어원인 라틴어 offendere의 기본적인 의미는 무언가에 부딪히다, 그래서 걸려 넘어지다 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기분 상하게 하다가 되었을까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접두사 of의 개념을 이해하면 보다 쉽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접두사 of의 기본 개념은 그림에서 보듯 앞에 놓인 무언가입니다. 그래서 in front of 라는 뜻과 against 라는 뜻이 있습니다. in front of 라는 뜻과 against 라는 뜻을 따로따로 보면 전혀 다른 의미로 보이는데 어떻게 이게 같은 뜻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림에서 보여주는 of의 개념들을 보면 수긍이 갑니다. 무언가가 있다는 기본 개념에서 앞에 있다 라는 것이 강조되면 in front of가 추상이 되고 앞에 놓은 것이 장애물이 되면 against 라는 개념이 추상화됩니다. 그래서 앞에 놓인 무언가를 때리면 부딪히다 라는 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장애물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게 됩니다. 길을 가다가 무언가에 걸려 넘어지면 흐름이 끊깁니다. 진행이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개념이 확정됩니다. 규칙에 걸려 넘어지면 법을 어기는 범죄가 되고요.
사람의 인격을 건드리면 관계에 충돌이 생깁니다. 모욕하는 것이죠. 한국어에서 기분 상하게 하다 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영어는 내가 나에게 부딪혔다 라고 말합니다. 즉 영어는 심리적, 도덕적 문제도 물리적인 충돌로 이해합니다. 이것이 영어식 사고의 한 단면입니다. offend의 명사형인 offense도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범죄, 모욕, 불쾌감 이 세 가지 뜻이 한 단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offense의 어원적인 의미는 모욕, 상처, 모독, 범죄입니다. 어원적인 의미가 현대 영어에도 거의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offense에서 보는 영어의 세계관은 사회의 규범을 경계선 또는 울타리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계선, 즉 울타리를 건드리면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offense는 그것이 범죄이든 말실수 또는 모욕이든 사회적 무례이든 간에 모두 충돌의 일종입니다. 이 단어들이 offend에서 파생된 단어들입니다. 이것이 파생 경로를 보여주는 도표이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영어 어근을 포함하고 있는 탑 5,000 단어를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defense, 방어, 방어물, 방위체계, 국방체계. defense는 C를 쓰기도 하고 S를 쓰기도 합니다. defend, 방어하다, 수비하다, 옹호하다, 변호하다. defender, 수비선수, 옹호자. defensive, 방어적인, 방어의, 수비의. fence, 울타리, 장애물. offense, 위법행위, 범법행위, 화나게 하는 행위, 불쾌하게 하는 행위. offense도 defense와 마찬가지로 C나 S를 모두 씁니다. offend, 기분 상하게 하다, 불쾌하게 하다. offender, 범죄자. offensive, 모욕적인, 역겨운.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 부탁드립니다.